반갑습니다. 오늘의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월 말로 구체적인 날짜, 장소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났던 김영철 부위원장의 보고, 방미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만족한다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력, 그리고 그 결의를 높이 사고 믿는다. 그래서 북미 두 나라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실무자들,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특별대표, 그리고 CIA 부국장까지 만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실무자들과의 회담, 이 전반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니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북에서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지난 19일부터인가요? 북미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실무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한반도 핵 문제에 관련한 책임자 회담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북미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서 책임적인 실무 책임자급이 모였다. 이런 3박 4일의 회담이 스웨덴에서 있었고요. 여기는 남북미 3자가 또 모인 회담이 또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스웨덴으로 갔죠. 그래서 남북미 3자 회담, 남북 2자 회담, 북미 2자 회담, 이런 다양한 회담, 실무회담들이 협의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22일 날 끝났는데요. 그날 스웨덴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3가지 주제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신뢰 구축, 경제 개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3가지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 구축 관계는 1차 북미 회담의 합의문에도 나왔죠. 새로운 관계로 가자. 그래서 북미 간의 신뢰가 구축이 돼야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군사적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축 관계는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포함하겠고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겠죠. 장기적 협력 문제도 북미 간의 대사관을 건설하고 개설하고 이런 문제가 다 포함되겠는데요. 특별하게 경제개발 문제가 또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됐어요. 군사적 대치의 관계에는 아주 최극단에 있는 양 국가가 어쨌든 한 자리에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런 것들이 단단하게 굳어지려면 그 관계가 신뢰 관계로 더 굳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특히나 핵심적인 것이 이제 경제 관계를 수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 개발 문제가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으로 향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웨덴에서 회담 남북미 3자 실무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로 이 문제가 논의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통일조국이 우리 무교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이어서 지금 북미 관계에서 논의되는 이 논의의 흐름과 좀 연동되어서 좀 더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조국은 산유국이 된다. 전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자, 북한의 석유가 납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90년대 중반부터 서해안 지역, 남포 지역인가요? 그 지역에 일정 정도 석유를 시추한 경험이 있고, 원유 개발과 관련한 사업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이 97년도 일본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가서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 일이 있었죠. 그게 98년인가요? 99년인가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 평양에 이제 기름바다 위에 떠 있다. 그리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파이프라인을 이어서 석유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정주영 회장하고 합의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1차, 2차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석유 개발 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러한 논의가 됐다는 얘기가 일부 흘러나왔지만 크게 뭐 대대적으로 회자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석유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생존 시에 석유는 지금 개발하지 말고 통일 대비용으로 남겨놔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게 된 거죠. 또 어제 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개최를 해서요, 호소문을 발표했네요. 그래서 남북 해외 우리 전체 민족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통일 운동을 전면적으로 잘 벌여나가자, 이런 얘기하면서 통일 방안에 대한 협의를 더 구체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신년사에서 담겨진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4월 27일 그때,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 또 1주년이 되는 9월 19일 뭐 국연, 그 인근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열자, 뭐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통일 방안 문제에 대한 전민족적 논의의 장을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문제, 뭐 통일 국호 얘기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 의회, 뭐 통일 정부 형태, 뭐 통일 그죠? 단일 국가, 통일 국가의 깃발, 뭐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통일 단계로 간다, 우리 민족이. 올해 구체적인 통일 체제로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논의를 더 활성화시키고 통일 조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기도 하고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온결의가 덕을 보게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제안된 거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석유 공동 개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물론 제 상상입니다만, 일단 북한에 석유가 나고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세계 여러 탐사 업체들의 보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석유가 나고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남북이 석유를 공동 개발하자, 이런 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하는 거죠. 남북 석유 공동 개발하자. 자, 석유 공동 개발하면 이제 통일조국은 삼유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석유 공동 개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저는 우선은 뭐 합의는 할 것 같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을 조건에 따라 재개한다든지 이런 합의를 했던 것처럼 석유 공동 개발 합의는 할 것 같은데, 또 유엔 제재, 대북 제재 얘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석유를 공동 개발하는 문제는 느낌이 좀 다르죠. 개성공단 금강산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석유 공동 개발을 해서 통일조국이 산유국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이 태어난 후에 오늘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 우리 선조들이 우리 통일조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네,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죠. 외세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 유엔 제재, 대북 제재
눈치를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자가용 운전하시는 모든 전국의 운전자들 그리고 투자처를 찾을 수 없어서 사내 보유액을 한 700, 800조를 쌓아놓고 있는 이 자본가들이요.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한 이 남북 석유 공동 개발 사업에 다 같이 떨쳐나서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든 노동자든 누구든 간에 대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함께 하자 이런 겁니다. 왜 우리 민족 번영에 아주 중요한 담보가 되는 이 석유 공동 개발 문제를 왜 남의 눈치를 보고 대북 제재를 기준으로 주저주저 해야 됩니까? 석유 공동 개발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남북이 결정을 하고 전체 결의가 덕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럴 시기가 왔다.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석유 공동 개발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가슴 벅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21세기는 우리 민족의 세기, 조국 통일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국 통일은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석유 개발 얘기가 나오면 석유 공동 개발 얘기가 나오면 통일비용 얘기가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죠? 뭐 북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돈을 퍼줘야 되는 이런 논란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공동 개발하고 공동으로 그 이익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온기류가 덕을 보는 그런 21세기 산유국을 향해서 우리가 올해 조국 통일 운동을 더 힘차게 벌여 나갑시다. 고맙습니다.